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줄어듭니다. 일을 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서 부양 부담은 더 커지고 경제 활력은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는 내년부터 15세에서 64세를 의미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 절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65년에는 2,062만 명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적어지면 그만큼 소비가 줄고 경제 활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2015년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서 1위를 차지했으나 2065년에는 가장 낮아질 전망입니다. 반면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점차 늘어납니다. 고령 인구는 2015년 654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 2065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부양 부담도 3배로 늘어납니다. 지난해에는 3사람이 1명을 부양했다면 2065년에는 1명이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점점 더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전 추계에 비해 출산율은 낮아졌고 기대 수명 증가 속도는 다소 빨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초저출산과 노인 부양 문제 해결, 그리고 경제 위기와 장기 불안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절실해졌습니다. 인구 절벽을 맞이하면서 일본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고 미국은 집값 폭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때 주당 180만 원 선을 넘는 등 또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당장 최순실 게이트와 갤로트 세븐 사태 같은 악재는 여전하지만 향후 기업 가치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 기록을 연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장중 180만 1,000원 선까지 올랐다가 차익 매물의 상승폭을 줄여 1.02%, 18,000원 오른 179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갤럭시 노트 7 결함, 사상 초유의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회사 사정을 고려하면 가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배당 목적의 투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이 배당 시즌에 도래했기 때문에 배당 정책 측면에서 회사 정책 발표를 했듯이 기대감들이 커진 부분이, 특히 내년에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도입하고 배당 규모도 4조 원으로 30% 늘리기로 해 중장기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갤럭시 노트 7 결함으로 삐끗했던 실적이 반도체 부문의 선전으로 4분기에 원래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나오며 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만간 200만 원 선을 넘을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삼성전자 효과와 미국 증시 호조 등에 힘입어 1.97%, 39포인트 오른 2031의 거래를 마치며 한 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공식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경련 탈퇴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해 묻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가 다 돼서 다음 주에 탈퇴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 부행장도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기업은행과 비슷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이 전경련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다른 금융회사들의 탈퇴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시장을 독점해온 KTX의 체제가 막을 내리고 수서고속철도 SRT가 오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KTX와의 경쟁은 물론 프리미엄 고속버스와 저비용 항공사까지 포진한 여객 운송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제2의 KTX 수서고속철 SRT가 공식 개통하면서 복수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서와 평택 구간을 새로 만든 SRT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두 고속철도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특히 강남권과 수도권 동남부 지역 주민들은 고속철도를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RT 전용 정차역인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이 신설되면서 주변에 연간 4,900억 원가량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X와 SRT로 고속철도 시장이 양분되면서 요금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SRT는 KTX보다 평균 10%, 최대 14% 저렴한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맞서 코레일도 KTX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할인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SRT의 운영사인 슈프림 레일웨이가 코레일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쟁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두 철도회사의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습니다. 수서 고속철도는 우리나라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간선 철도에 대한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코레일과 SR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 개선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SRT 운행으로 연간 약 100만여 명이 자동차와 버스 대신 고속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객 운송시장에서 고속철도와 프리미엄 고속버스, 저비용 항공사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 경쟁이 요금 인하와 같은 고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설까지는 한 달 반 넘게 남았는데 대형마트에는 벌써 명절 선물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데 업체마다 법으로 정한 선물 상한액 5만 원에 맞춘 저가 상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일찌감치 설 선물 판매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를 기다리는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5만 원 아래입니다. 10만 원 가까이 하던 갈비나 건강식품은 몸집을 줄였고 대대적인 할인 판매까지 더해지면서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의 비중이 80%까지 늘었습니다.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에 지난 추석부터 선물도 조심히 하자는 분위기가 커진 탓입니다. 햄 같은 거나 가정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거나 뭐 이런 식용유 관계나 이런 걸로 이제 원하는 거죠. 가격 같은 것도? 가격은 대략 뭐 요즘은 한 3만 원에서 그냥 한 4만 원 미만. 특히 이번 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다 보니 마트마다 5만 원 이하 상품 비율을 20에서 30%씩 늘렸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깨고 발빠르게 명절 대목을 잡으려는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업체마다 예약을 빨리 하면 할인 혜택을 더 주거나 1+1 같이 추가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늘리다 보니 지난 2012년 1%대에 불과하던 명절 선물 예약 판매 비율은 4년 만에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최순실 전국 탓에 상인들마다 연말 대목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김영란법이라도 비껴가려는 유통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변호사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벌여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에 따르면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 전형의 평가 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했고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서 문제가 된 직원이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부원장부는 인사 업무를 총괄해오다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울산의 경제 회복을 이끌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침체한 중화학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조선업 위기와 세계 경제 침체로 울산의 월 평균 수출액이 5년 만에 36% 줄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많은 울산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새 동력이 될 산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 역할을 수행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개원했습니다. 기존 제조업의 ICT 기술을 융복합시켜 산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하고 에코십, 스마트십의 상용화를 앞당겨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양정보통신기술 융합사업의 거점 기관입니다. 무인 자율 운항, 육상 운항기술 개발 등 안전과 효율을 높인 최첨단 선박을 만들어 조선업의 경쟁력을 키웁니다. 3D 프린팅,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도 육성합니다. 우선 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4차 산업혁명의 이노베이션을 울산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울산 경제는 4년째 극심한 불황이 이어지면서 줄도산의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되찾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전자파 차단 스티커 붙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품 대부분이 전자파를 전혀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무용지물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전자기기가 내뿜는 몸에 해로운 전자파를 흡수해준다는 전자파 차단 제품들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전자파를 흡수한다는 비치형 원뿔 제품부터 전자파 차단용 이불과 조끼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붙여 쓰는 액정 필름이나 금색 스티커 등 익숙한 제품도 눈에 띕니다. 실제 성능은 어떤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험해봤습니다. 전자파 차단 제품을 부착한 스마트폰을 외부 전파와 완전히 격리된 실험실에 넣은 뒤 문을 닫고 전자파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측정해봤습니다. 전자레인지 바로 앞에 전자파 차단용 조끼와 이불을 펼쳐봅니다. 조사 결과 액정 필름과 이어폰처럼 꽂아서 사용하는 이어폰 거리는 전자파 차단 효과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티커와 쿨패드, 케이스와 카드의 경우 전자파 차단 효과는 있었지만 안테나 성능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우치 제품의 경우 전파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려 스마트폰의 송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자파 차단 콘센트 필터를 꽂고 전자레인지를 돌렸더니 오히려 전자파가 늘었습니다.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차단 제품과 일반 생활환경용 차단 제품 총 19종을 시험한 결과 모두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자파 차단 효과를 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할 때 여행사에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 등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서 과다한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인하 조치는 항공사 연계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이 부착됩니다. 13년 만에 어렵게 시행되는 제도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경고 그림을 가릴 담뱃값 케이스가 판매되는 등 벌써부터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담뱃값에 부착될 10가지 경고 그림입니다. 경고 문구와 함께 폐암, 후두암, 성기능 장애 등 흡연이 원인인 질병이 그림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되는데 담배 유통 과정을 감안하면 실제 판매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뱃값 경고 그림 도입은 2002년 최초 발의된 후 지난해 6월 13년 만에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당국은 경고 그림을 도입한 주요 국가들에서 흡연율이 평균 4.2%포인트 감소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톡톡한 금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하는 효과도 크지만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 시장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고 그림이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외국보다 수위가 낮아졌고 이에 따라 담배 소비량 감소 폭이 기대보다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벌써부터 경고 그림을 가릴 담배값 케이스가 등장해 경고 그림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담배값 인상에 이어 담배값 경고 그림 역시 실패한 금연 정책이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우리 주변에 숨겨진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 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제 12월도 중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올 초에 운동 다짐하셨던 분들 목표를 얼마나 이루셨나요? 저도 계획은 잔뜩 세웠지만 결국은 다 지키지 못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종 스포츠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오늘 히든잡 시간에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스포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 관련 지도사입니다. 네, 고령화가 진행되고 삶의 질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스포츠, 건강, 의료 분야가 크게 성장할 거라고 하던데요. 이 관련 서비스직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마련했는데요. 혹시 박송희 아나운서는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직업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구청 체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건강운동관리사가 진행하는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너랑 비슷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생활체육 지도사 1급 자격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의학적인 기능까지 추가된 게 바로 이 건강운동관리사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개인의 체력과 체형을 고려한 운동 강도, 또 방법을 알려주고요. 더 나아가서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의학적 치료와 병행되는 운동을 지도하고 관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체 교정이나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네, 단순한 운동 지도사가 아니라 의학적인 지식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직업이네요. 자, 이 건강운동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필기시험 과목을 살펴보면요. 운동기능 해부학, 운동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등 신체에 대한 이해와 기본 심리학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실기시험도 있는데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건강, 체력 측정 평가, 운동 트레이닝 방법 등을 공부해서 통과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 자격증인 만큼 전문성도 필요하고 합격률도 낮은 편인데요. 대신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포괄적이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 같은데요. 자, 이외에도 다양한 자격증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좀 세분화해서 알려주시죠. 네, 먼저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는 지도대사학에 따라서 자격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유소년은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의 연령을 말합니다.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는 이 유소년 연령대의 행동 양식, 또 신체 발달 등에 맞춰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 나이 때는 신체 발달을 위해서 따로 운동을 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또 특별 활동도 있어서 다양한 곳에 취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요? 네, 유소년의 반대로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고 실버 산업이 점차 커지면서 생긴 국가 자격증인데요. 노인의 신체 특성에 맞춰서 활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체육을 전공하거나 선수 출신이 아니어도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낮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요. 꼭 누굴 가르칠 때만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유용하게 쓸 때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창업을 할 때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골프 연습장이나 각종 도장, 수영장 등을 창업할 때 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체육시설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지도사의 몇 가지 종류와 또 활용 분야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알아볼까요? 네, 이 국내 스포츠 산업 시장은 매년 10%에서 12%씩 성장하면서 관광 산업의 2배가 넘는 41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는 물론이고요.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활체육의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e스포츠라고 해서 게임 산업 등과 연계된 융복합 스포츠가 미래 산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도 각종 공립, 민간 스포츠 센터가 많이 갖춰져 있는데요.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체육관과 클럽들의 창업도 활발하기 때문에 스포츠 지도사의 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면 일자리도 늘고요. 또 자연스럽게 체육을 전공하는 저변이 확대되면서 엘리트 체육도 성과를 올리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 전체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스포츠 지도사의 역할이 더 커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잡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